CEO 민준의 완벽한 삶은 위선이었다. 죽은 아내의 환영이 드리운 그의 공허한 제국은 어느 날 아들의 한마디로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거대한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메마른 땅처럼 어떤 생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색채의 조각들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미래테크의 성공적인 CEO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를 이끌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저녁 식사는 언제나처럼 길고 고독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넓은 다이닝룸에는 민준과 그의 아들 지수만이 앉아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어두운 분위기를 아는 듯 평소와 달리 제잘거리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곁에서는 오직 나이프가 접시와 부딪히는 쨍한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은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민준의 삶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차가웠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식탁 한편에 놓인 작은 액자를 말없이 응시했다. 액자 속에는 환하게 웃는 여인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서연, 그의 아내이자 지수의 엄마.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서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색채를 앗아갔다. 사람들은 그가 빠르게 슬픔에서 회복하여 사업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강한 사람이라고 칭송했지만 그들은 민준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지는 알지 못했다. 밤마다 그는 서연과의 추억이 담긴 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그녀의 흐릿한 잔상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향수 냄새,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는 고통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는 지수를 채운 뒤 서재로 향했다. 그는 고풍스러운 책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낡은 위스키 한 병을 꺼내 들었다. 잔에 술을 따르며 그의 눈은 무심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닿았다.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사진 속 그녀의 미소를 쓰다듬듯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때였다. 문득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다. 오래된 회중시계였다. 서연이 그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유리창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테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색이 발해 있었다. 민주는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응시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서연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직접 새긴 것이었다. 그는 이 시계를 좀처럼 들고 다니지 않았다.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 너무 아파서. 하지만 오늘은 왜 이 시계가 그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시계를 손에 쥔 채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다. 그때 거실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민주는 놀라 시계를 황급히 코트 주머니에 다시 밀어 넣었다. 어린 지수였다. 잠이 오지 않는지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아빠, 왜 아직 안 자요? 민주는 애써 미소 지었다. 아빠는 할 일이 좀 있어서. 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다. 아빠, 그거 뭐예요? 반짝거리는 거. 민주는 재빨리 시계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야. 자, 이제 가서 자자. 지수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왜 그토록 이 시계를 지수에게 보여주기 꺼려했을까? 어쩌면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향했다. 그의 일정은 빡빡했다. 오전에는 신기술 개발팀과의 회의, 오후에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그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감정 없는 눈빛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논리적인 말로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회중시계와 지수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서연, 그녀는 정말 사고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이미 모든 조사가 끝났고 그녀의 죽음은 명백한 사고로 결론 내려졌다. 하지만 왜 이토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일까? 회의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던 민주는 창밖을 내다봤다. 회사 건물 아래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 각자의 삶, 각자의 이야기. 문득 한 노인이 쓰레기통 옆에서 빵 조각을 줍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잠시 그 노인을 응시했다. 자신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 비서에게 건넸다. 저기 아래에 있는 노인분께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해 드려라.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내려갔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작은 행동으로나마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고독했지만 아직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얼음 속에 갇힌 작은 불씨처럼 언제든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 불씨를 다시 지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사건이 곧 그의 삶을 덮칠 것이라는 것을. 그의 고독한 평온은 이제 막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창처럼 위태로웠다. 민준의 삶은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고 예측 가능했다.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루트로 출근하며 빈틈없는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았다. 그 주말, 민주는 지수와 함께 오랜만에 도시 외곽의 큰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서연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주말마다 이곳에서 피크닉을 즐기곤 했다. 지수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공을 찼고 민주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아주 미세하게 녹이는 듯했다. 그는 잠시나마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 잠겼다. 공원 한쪽에서는 자선 바자회가 열리고 있었다. 민주는 지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자회 통로를 지나던 그때였다. 아빠, 저 노숙자 여자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수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바자회 구석.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러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지만 마른 몸과 낡은 옷차림은 그녀가 노숙자임을 짐작게 했다. 지수의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불가능했다. 그의 아내 서연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시신도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지수의 말은 마치 그의 이성을 비웃듯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그의 머리는 말도 안 돼. 착각일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치며 알 수 없는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내뿜고 있었다. 혹시라도 정말 서연일까? 그 미친 듯한 가능성에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지수는 아빠의 옷깃을 잡아 끌었다. 아빠, 가까이 가봐요, 진짜. 엄마 같아요. 민주는 마치 환영을 보는 듯한 몽롱한 상태로 지수가 가리키는 여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더 격렬하게 뛰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온몸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노숙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더럽고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익숙한 이목구비, 특히 그 눈빛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서연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민준이 알 수 없는 미세한 빛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민준의 시선을 피하듯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낡은 담요로 얼굴을 더욱 깊이 가렸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민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엄마, 지수는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애타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람들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동안 그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서연의 죽음, 그 슬픔과 절망이 다시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아니, 단순히 슬픔이 아니었다. 혼란과 의문, 그리고 미친 듯한 희망이 뒤섞여 그의 정신을 지배했다. 그 여인이 서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저 지친 노숙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똑같이 생겼다는 지수의 한마디, 그리고 그 여인의 눈빛은 민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욕을 심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서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지수가 그녀에게서 서연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지,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었다. 공원에서 돌아온 민주는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지수의 천진난만한 외침과 노숙자 여인의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은 서연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그 여인이 서연일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외치고 있었다. 그는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너무 격렬하게 뛰어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재로 향했다. 그는 낡은 서류철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사고 기록, 경찰 조사 보고서, 병원 진단서, 5년 전 그가 직접 확인하고 마무리했던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광적인 집념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다. 날짜, 시간,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을 재구성하려 애썼지만 아무리 뒤져도 뭔가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고라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민준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서연이 죽기 전 회사 내부의 비리 조사를 위해 고용했던 사설 탐정 이성수. 서연은 당시 민준에게도 말하기 조심스러워하며 미래테크 내부의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고 했었다.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이 탐정과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의 사고 이후 이 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그때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새벽녘 민주는 잠시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한 뒤
곧바로 이성수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수의 과거 사무실 주소를 찾아냈지만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서 있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미래 테크의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성수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그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에서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민준이 이성수의 흥신소문을 열었을 때 낡은 벨소리가 초라한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덥수룩한 수염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이성수가 고개를 들었다. 민주는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이성수 씨 맞으시죠? 미래테크 민준입니다. 민준의 이름을 듣자 이성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도망칠 듯 몸을 움츠렸다. 누구세요, 민준? 아, 사장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서현 씨 일 때문에 왔습니다. 민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서현 씨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죠. 이성수는 말을 더듬었다. 사고는 사고입니다. 저도 당시 경찰 조사 다 받았고 거짓말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현 씨가 당신에게 미래테크 내부 비리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의 중심에 있던 인물 현우였죠. 현우는 미래테크의 부사장으로 민준의 오른팔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동시에 서현이 유일하게 의심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민준은 현우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서현의 의심을 들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 사실이 지금 민준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민준의 입에서 현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성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민준의 강렬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성수는 마침내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는 비로소 서연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래테크, 내부 자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거의 다 모았었다고 했다. 그 중심에는 현우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비리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서연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현우는 그녀가 증거를 가지고 도망칠 것을 우려하여 그녀의 기억을 조작하고 다른 노숙자 신분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성수는 현우의 협박 때문에 그동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여기 있습니다. 서연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이성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서연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 그리고 현우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그의 손이 떨렸다. 서연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서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희망과 함께 현우에 대한 피 끓는 분노가 치솟았다. 현우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사장님,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수는 민준에게 경고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돕는 겁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 씨를 찾고 현우의 모든 죄를 밝혀낼 때까지. 이성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민준의 조력자가 되었다. 민준과 이성수가 대화하는 동안 이성수의 사무실 건물 건너편에서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민준의 차를 주시하고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보고했다.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그 탐정과 접촉했습니다. 서연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야겠군. 그는 민준을 제거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준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현우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은 그 그림자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준은 USB를 손에 쥔 채 밤을 지새웠다. 그 안에는 서연이 목숨을 걸고 모았던 진실, 그리고 현우의 추악한 비리가 담겨 있었다. 복수심과 함께 서연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이성수 탐정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현우의 모든 죄를 공개하고 서연을 찾아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하지만 현우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이성수는 민준에게 현우가 미리 손을 써두었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장님, 현우는 매우 영리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모님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을 정도라면 분명 사장님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장님을 막으려 할 거예요. 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싸늘해졌다. 그는 지수를 떠올렸다. 만약 현우가 지수를 건드린다면 민준은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지만 아들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지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잠시 고민 끝에 민준은 지수를 서연의 여동생, 즉 지수의 이모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모는 민준이 서연의 죽음 이후에도 지수를 보살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수를 떠나보낸 후 민준은 현우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다. 그는 현우의 계략에 미리 대비해야 했다. 이성수는 현우가 미래 테크의 내부 자금, 흐름을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부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사기를 저질렀다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현우가 단순히 서연을 제거하려 한 것을 넘어 회사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했음을 보여주었다.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미래테크의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중요한 회사, 미래 비전 발표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현우의 모든 죄를 공개하고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다음날 오전으로 급히 잡혔다. 그는 이사회에서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공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민준보다 한 수 위였다. 이사회 당일 아침, 민준이 회사로 출근하려는 순간 그의 집 앞에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곧이어 사복 경찰들이 민준을 향해 다가왔다. 민준 씨 맞으십니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준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현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지만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준의 팔을 잡았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귀하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우가 미리 조작된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음이 분명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지금 이사회가 열리는 회사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게 둘러싸여 강제로 연행되고 있었다. 그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이성수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민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멀리서 이성수가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성수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이성수는 민준이 연행되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민준은 눈빛으로 이성수에게 USB를 가리켰다. 이성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US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경찰들이 민준을 차량에 태우려 할 때 민준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현우 내놈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모두에게 밝힐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경찰들은 민준을 강제로 채 밀어 넣으려 했다. 그 짧은 순간 이성수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게 사장님이 저번에 찾으시던 겁니다. 이성수는 민준의 오래된 회중시계를 꺼내는 척하면서 USB를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이어 이성수의 의도를 알아챘다. USB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민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경찰은 회중시계가 단순한 소지품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 민준은 경찰차에 태워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현우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어떻게든 이 USB를 이사회에 전달해야 했다. 그의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를 위해, 지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그는 반드시 싸워야 했다. 바로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민준은 창밖을 내다봤다. 미래테크 본사 앞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건물이었다. 그의 눈에 분주하게 오가는 이사진들과 기자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현우는 이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건물 앞에서 서성이는 한 노숙자 여인에게 닿았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본사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그곳에 잠들어 있는 듯. 그녀는 서연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운명처럼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것이었다. 시간은 없었다. 이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고 현우는 민준의 부재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할 터였다. 민준은 이 절벽 끝에서 최후의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경찰차 안에서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미래, 테크, 본사가 코앞이었다. 이사회장 안에서는 현우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을 터였다. 민준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서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현우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사회장에 진입해야 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USB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그의 모든 희망과 복수심이 담긴 마지막 무기였다. 경찰차가 본사 건물 정문 앞에 멈춰섰다. 민주는 창밖으로 이사회장 건물을 응시했다. 기자들이 바글거리고 임직원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오가고 있었다. 현우가 이 모든 상황을 의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민준이 체포되는 모습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민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려 한 것이었다. 경찰관들이 민준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용기와 필사적인 의지를 끌어모았다. 그는 발로 문을 힘껏 차며 경찰관의 빈틈을 노렸다. 순간적인 혼란을 틈타 민준은 경찰차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기 있다, 도망간다. 경찰관들의 외침이 뒤따랐다. 민준은 정신없이 달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사회장이 있는 본사 건물만이 보였다. 뒤에서는 경찰관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민준 대표님, 횡령 혐의 사실입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수라장이었다. 민준은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하고 오직 달렸다. 그의 시야에 미래테크, 본사 로비의 거대한 전광판이 들어왔다.
그곳에는 지금 이사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현우가 당당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주주 여러분, 민준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유감스럽지만 회사는 저의 지휘 아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는 민준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장악하려 했다. 민준은 전광판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경찰관들이 그의 뒤를 쫓아왔다. 정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민준은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전광판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는 전광판을 지지하는 철제 기둥을 잡고 순식간에 몸을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관들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손에 쥐고 있던 USB를 전광판 옆에 있는 제어판의 USB 포트에 꽂아 넣었다. 이게 무슨 짓이지? 현우의 연설이 끊기고 전광판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었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USB 안의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은 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생전에 녹음했던 현우의 비리, 증거 파일이었다. 현우 부사장님, 이건 분명 불법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사회장 안은 물론 로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전광판에 고정되었다.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전광판을 응시했다.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입 다물어. 서연 네가 감히 어디서 감히 내 주제를 알아야지. 현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광판에는 서연이 몰래 찍어둔 현우의 횡령 증거 자료, 자금 흐름 도표,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계약서 등이 연이어 나타났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현우는 당황하여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거 꺼버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전광판에는 마지막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사고 당일 이성수 탐정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의 음성 파일이었다. 이성수 탐정님, 저는 지금 현우 부사장에게 쫓기고 있어요. 제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가 저를 죽이려 할 거예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파일들을 민준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수, 우리 지수를 잘 부탁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규하듯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 뒤로는 자동차 충돌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정적이 찾아왔다. 로비는 물론 이사회장 안까지 모든 공간이 정적에 휩싸였다.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경악한 얼굴로 현우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엄아, 갑자기 로비 입구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이성수가 지수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지수의 옆에는 지쳐 보이는 한 노숙자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전광판의 서연의 모습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응시하며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했다. 전광판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을 때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초췌한 그녀의 얼굴을 타고 내려가 더러운 뺨에 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민준, 서연이었다. 민준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연이 바로 이 순간, 이 극적인 장소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다. 그는 전광판에서 뛰어내려 서연에게 달려갔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마르고 차가웠지만 그녀의 품은 민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다. 지수도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가족의 재회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사회장 안에서는 이사들이 현우를 향해 거세게 비난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현우를 체포하기 위해 다가갔다. 현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눈빛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이 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민주는 서연을 꼭 끌어안은 채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승리였고 사랑의 승리였다. 그의 옆에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감동적인 순간을 담았다. 이제 세상은 서연의 억울함과 현우의 악행을 알게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밝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와 악행은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사회 현장을 통해 만천에 드러났다. 미래테크의 주가는 한때 요동쳤지만 민준이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과 투명한 경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회복세를 보였다. 현우는 모든 직위와 재산을 몰수당하고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기소되었다. 그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싸늘했고 그의 과거 동료들조차도 그를 외면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저지른 죄에 비례하는 당연한 결과였다. 서연은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노숙 생활로 인해 지치고 망가져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기억 상실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민주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연에게 지난 5년간의 이야기, 지수의 성장, 그리고 그가 그녀를 얼마나 간절히 찾아 헤맸는지 속삭여 주었다. 지수 또한 매일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동화를 읽어주며 엄마의 회복을 도왔다.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서연은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몇 주 후 서연은 퇴원하여 민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공간, 그리웠던 가족의 품은 그녀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민준과 지수의 한결같은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서연은 오랜만에 단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지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잔잔한 평화로 가득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정말 꿈만 같아. 서연아,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서연은 민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민준 씨.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직도 모든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당신과 지수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아. 민주는 그녀의 눈빛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아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과 따뜻함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좀 더 일찍 진실을 알아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준 씨.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결국 날 찾아냈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 서연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민준 씨, 제가 노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현우에게서 받은 보상금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주는 서연의 눈빛에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발견했다. 그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서연아,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지원할게. 미래테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서연은 치갓기림 희망나눔 재단 이라는 이름의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받은 막대한 보상금을 재단의 설립 기금으로 사용했다. 재단은 노숙자들에게 단순히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업 훈련과 심리 상담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서연은 직접 거리로 나가 노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민준과 서연은 이제 함께 아침을 맞고 지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다. 과거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그림자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랑을 찾아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민준이 예전에 구해줬던 유기견,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 된 희망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와 희망이를 바라봤다. 우리가 겪었던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알게 해주었으니까. 그들은 함께 과거를 돌아보며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온 의미를 되새겼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어둠이 지나고 찾아온 평화는 더욱 값지고 아름다웠다. 시간은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미래테크는 민준의 굳건한 리더십 아래 더욱 확고한 위치를 다졌다. 그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회사를 혁신적으로 이끌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기업의 가치를 드높였고 미래테크는 이제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연이 설립한 희망, 나눔 재단 또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서연의 진심과 민준의 지원,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후원이 더해져 전국적인 규모의 재단으로 거듭났다. 재단은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의 노숙자 자립센터를 건립하여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 직업교육,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서연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가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강연 요청을 받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덧 12살이 된 지수는 키가 훌쩍 자라 어엿한 소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모습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수는 민준이 구해줬던 유기견 희망이와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며 동물을 사랑하고 약한 이를 돕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랐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희망 나눔 재단의 활동을 이야기하며 자원봉사를 독려하는 등 부모님의 좋은 점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날은 희망 나눔 재단이
새로 건립한 꿈 나눔 도서관의 개관식이었다. 이 도서관은 노숙자 자립센터 내에 지어진 것으로 책과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공간이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지수는 함께 개관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기자들과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노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였습니다. 제 이름도, 가족도,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한 줄기 빛을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준 제 가족, 그리고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수많은 분들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꿈을 꾸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빛을 찾고 자신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지수는 박수를 치며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의 모습은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이자 자랑이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민준과 서연은 지수와 함께 도서관 내부를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열람실,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한 노인이 오래된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 읽는 모습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연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그녀를 보고 감격한 듯 고개를 숙였다. 도서관 한편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의 뒤에는 미래테크, 본사와 희망나눔 재단 건물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사진은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사랑,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의 아름다운 상징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도서관 창문으로 오렌지빛 노을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도서관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며 어두워지는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들의 삶처럼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숙하고 의미 있는 재탄생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따뜻하고 희망찬 봄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주인공 민준과 서연의 감동적인 재회와 그들의 두 번째 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며 사랑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을 느끼셨나요? 또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